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면 선생님 글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쁜 글씨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글쓰기가 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글쓰기 중에서도 이제 서론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론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은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뭐 연구 방법은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뭐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적인 글을 쓰면 좋을까, 결론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차례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서론의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 서론, 글씨 예쁘게 써야지. 글씨 예쁘게 쓸 겁니다. 예쁘게 쓰자, 예쁘게 쓰자. 자, 서론에 대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반드시 어떤 글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이든 뭐 이론적 배경이든 연구 방법이든 분석이든 결론이든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모든 글을 쓸 때 논문에서의 모든 챕터별로 글을 쓸 때 항상 먼저 머릿속에 다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냐면 그 글의 흐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료냐? 콘텐츠를 말하는 거죠. 콘텐츠. 그래서 요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원활한 글쓰기의 서술이 나오는 거죠. 자, 서술. 자,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결국에는 이 콘텐츠와 만나가지고 논문이라는 아주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틀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서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의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행연구 파트하고 이게 이제 주로 제 2장 이론적 배경의 한 부분이죠. 선행연구 파트가. 선행연구 파트라는 것은 선행연구의 동향과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한계가 설명이 된 다음에 이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이론적 배경의 한 일부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이와 아울러서 연구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연구 설계가 이게 이제 제3장 연구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제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미리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업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요약해서 서론을 적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 서론을 요약해서 적을 때 바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요약해 놓은 요것들이 바로 콘텐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부터는 적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약된 형태로서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흐름에 의해서 서론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형이 만약에 이 연구 필요성 제기에 의해서 나온 연구 설계의 모형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삼각형 모형이다. 자, y가 있고, 자, x가 있고, 4개 변수, 자, m에 있는
자, 요런 모형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모형의 서론의 서술, 그 흐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흐름을 따라주시면 되죠.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선 어떤 그 사회적이거나 또는 뭐 실무적인 뭐 요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제기. 어떤 그 이슈화에 대한 거죠.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자, Y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되게 관심이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술적인 관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이거나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학술적으로도 관심을 있더라. 학술적으로도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학술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아주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연구가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 Y를 뭐 하기 위해서? Y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뭐 높이기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 이제 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서 은근슬쩍 X에 대한 존재감을 나타내야죠.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X뿐만 아니라 또 있더라. 자, M이 Y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선행 연구들도 또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Y에 대한 존재감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런데 이 M은 X에 대해서 영향을 받더라. 이런 선행 연구에 대해서도, 자, 요 X와 M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거죠. 선행 연구를 다 소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뭐냐면, 자,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 X하고 Y의 관계에서 이렇게 M이 끼어 있어 가지고 요 꼬라지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 바로 M의 역할에 대한, M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연구 필요성 제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인 문제 제기. 두 번째, 학술적인 관심에 따른 XMY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파트. 그리고 연구 필요성 제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서론의 첫 파트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되면 Y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의 제2절이 뭡니까?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아닙니까? 이 기본 패턴이라는 거죠. 뭐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고 기본 패턴이란데 그때 연구의 범위를 이 연구 설계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요약해서 연구 대상의 범위, 측정 도구의 범위, 분석 방법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를 설정해주고 연구의 방법은 뭡니까?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설명해주고 3장에서는 이렇게 연구 설계하고 4장에서 분석해서 5장에다 결론 낼 거다. 이런 이제 흐름, 서술, 이 논문의 서술에 대한 방법인 거죠. 진행에 대한 방법. 이게 이제 이 서론 흐름에 대한 기본 패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패턴 중에서 2절은 연구 설계가 나와야 서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부분입니다. 근데 연구의 목적은 이 문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종속 변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연구의 배경이 자,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학술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학술적인 배경이 바로 선행 연구와 연구 필요성 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을 1, 2, 3, 4, 5, 6, 7 물론 이제 연구 모형이 요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 뭐 조절 변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개 변수가 2개라든가 이렇게 되면 4, 5, 6번이 이제 계속 분화가 되겠죠. 7, 8, 9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1, 2, 3, 4, 5, 6, 7번의 흐름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미리 선행 조치되어 있던 이 콘텐츠들을 이 파트에다가 요약해서 막 넣어주는 겁니다. 막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서론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